현재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매우 큰 고민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아프리카에 막대한 도움을 줬던 중국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프리카인들에 의하면 중국은 매번 약속도 지키지 않은 데다가 피해를 입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도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스스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죠. 따라서 아프리카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무기를 수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1대1로를 이용해 아프리카를 발전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작년 5월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건설 전문지 이에날 또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따내는 국가가 중국이라며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거대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2019년에 아프리카 건설 시장 내 외국 기업의 수익의 60%는 중국 기업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지앙 조지 메이슨 대학 샤르스쿨 공공행정대학원 연구원은 최근 연구에서 중국 건설기술업체들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보다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진행해왔다고 짚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인구입니다. 현재 인구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UN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늘어나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사람들입니다. 인구 증가율 최상위 20개 나라 가운데 19개 나라가 이곳에 있는데요. 현재 10억 명인 이 지역 인구는 2050년 20억을 넘어서고 2060년대 초반엔 중국이 속한 동남아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지역으로 올라선다고 전망됩니다. 특히 현재 선진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반면 아프리카의 인구는 평균 나이가 젊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5세 이하 인구 비중이 62%나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아프리카를 자신들이 개발해주고 아프리카의 인력을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인 것인데요. 그런데 1대1로를 겪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마티아 카사이아 우간다 재무장관은 의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불공정한 대출 조항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져 중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대출금으로 지은 공항이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자산을 뺏길 일은 절대 없다며 자신만만하던 그는 이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2015년 우간다 정부는 우간다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 약 2,4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불공정한 조항이 드러났는데요.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빚더미에 앉게 해 주요 자산을 빼앗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중국은 그간 1대1로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도상국의 재무 상태와 관련 없이 퍼주기식 대출을 해줬습니다. 공항 항만 등 주요 인프라가 부족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국의 대출은 한 줄기 빛과 같았죠. 그렇게 앙골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잠비아 등 아프리카 39개 국가가 1대1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대출금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에서 5분의 1을 차지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이나머니에 달콤함에 중독돼갈 즈음 중국은 갑자기 돈줄을 쥐고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잠비아인데요. 잠비아는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공적 부채가 2010년 19%에서 2020년 120%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전과 달리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고 잠비아 정부는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1대1로에 덫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비인간적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학교도 지었는데요. 학교에서 모국어를 쓰지 말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수업 중 중국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SNS에는 아프리카 한 국가의 아이들이 오토바이 자세로 벌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언어학 초빙 교수 마샤드 갈립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다면서 해당 영상을 리트윗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전쟁이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공략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 핵심 전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서방국과 중국 간 아프리카 투자 전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1대1로의 진정한 대안을 선언한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명명됐습니다. 세계의 관문이라는 의미의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EU와 세계 각국 사이에 연결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창설된 EU판 1대1로 구상인 셈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각국은 중국의 제안보다 더 나은 다른 제안, 진정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중국 1대1로에 대한 견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과 전 세계 사이의 일방적 의존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연결고리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아프리카가 중국의 자본으로 물들며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발만 하지 말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찾아서 인프라 사업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모잠비크는 코로나19로 물류 보급이 절실해지며 도로 건설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잠비크 대통령이 한국이 믿을 만한 국가라고 판단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포스코에 도로 건설을 맡겼습니다. 모잠비크가 이처럼 결정한 데는 한국과의 LNG 협력이 있었습니다. 모잠비크는 작년 한국과의 LNG 프로젝트로 투자 14년 만에 첫 생산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발주한 LNG 운반선과 FLNG선 대부분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하며 높은 부가가치도 올리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말 그대로 양국 모두 웃는 윈윈의 정석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잠비크 대통령은 한국의 도로 건설을 맡긴 것인데요. 이에 포스코 건설이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남플라와 나메티를 잇는 70km 도로 개통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30개월의 공사기간을 지켜 현재 대통령까지 노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한 이 도로는 수도인 마푸토와 북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입니다. 비포장이었던 구간이 아스팔트 도로로 변모하면서 여객과 물류 운송 소요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이번 도로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에 처음 진출했는데요. 현지의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0개월의 공사기간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모잠비크 정부는 크게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이 LNG선 등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난 국가인 줄은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것은 결국 한국에서 납품하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로 건설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거의 첫 번째였는데요. 모잠비크 정부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이 공사기간을 아주 정확히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말라리아가 겹쳐 한국의 직원들 중 여러 명이 병원 신세를 졌는데 그럼에도 포스코는 2020년 8월까지 도로를 완성했습니다. 모잠비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그 어느 나라도 도로를 제 시간에 지은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는 공사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라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데 한국만이 그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잠비크 대통령은 완공식에서 대한민국에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여객과 물류 운송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수준으로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한국 도로에 대해 모잠비크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로라면서 향후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봄 사이클론이 모잠비크를 강타했을 때 1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도 마스크 25만 개와 검진 키트 2만 5천 회분을 제공했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인프라를 지어주면서도 인간적인 면모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어와 학교를 지으면 태권도 교육도 시켜주며 선교단체를 비롯해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힘썼습니다. 한편 양국의 협력은 도로 건설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앞서 한국이 LNG 개발을 도와줌으로써 자원부국인 모잠비크와의 협력이 한국에도 상당한 이득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모잠비크를 시작으로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이 윈윈하는 상황이 지속되기를 응원합니다.